일본의 나쁜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내부의 각계각층은 물론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엔저의 수혜를 입었던 과거와 달리 일본의 기업 환경이 크게 변했으며 많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엔저가 각종 제품의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G7 국가의 경우 지난 30년간 임금이 지속해서 높아졌지만 일본의 경우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일본인들의 실생활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니혼TV의 정보 방송인 웨이크업은 23일 올해 들어 주류 및 음료는 15%, 유제품은 13%, 가공식품은 12%, 과자 10% 등 약 6,000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제국 데이터뱅크의 발표를 소개했습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일본의 유력 경제사회 연구소인 다이아소켄의 쿠마가이 미스마루 부이사장은 20년 전의 엔저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과거에는 일본의 많은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두고 수출했기에 엔저가 큰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해외 현지 생산이 늘어나 오히려 일본이 많은 제품을 수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입품 가격 인상 도미노로 인해 엔저의 폐해가 두드러지게 됐다며 미국의 금리는 오르는데 일본은 과감한 금융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오를 때 국민의 임금도 제대로 오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경제지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23일 일본은 점점 빈곤해져 정말 곤란해요. 해외 거주 일본인을 덮친 엔저 지옥의 너무나 위험한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나쁜 엔저의 영향이 일본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에는 분쟁 등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지면 자금 운용의 위험을 피하고자 세계의 투자 자금이 엔에 집중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그 통설은 어이없게 종언을 맞이했으며 이제 엔화는 안전 통화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교도통신은 일본의 급격한 엔저에 대해 국제통화기금이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일본 유명 의류업체인 유니클로의 아나이 다다시 회장이 엔저의 장점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일갈해 일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로 보면 엔저의 단점만 있고 앞으로의 상황이 걱정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현재 비정상적으로 전기, 가스, 휘발유 요금이 오르면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엔화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큰 우려를 보였습니다. 엔화 약세의 원인이 된 금융 완화, 아베노믹스로 대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며 그동안 그것을 노동자에게 환원하지 않은 기업들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지난 15일 일본의 유력 경제지인 프레지던트는 역시 아베노믹스가 원흉이었다. 금융 완화를 이어가는 일본이 가난해지는 당연한 이유라는 제목과 함께 나쁜 엔저의 원인은 미국의 금융정책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일본은행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은행의 행보는 아베노믹스의 간판 정책이 유발한 것이며 애당초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를 성장시킬 힘이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 있어 엔저야말로 위험이라며 아베노믹스로 초래된 문제를 지금 일본 국민이 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160조 넘게 써야 할 판이라는 엄청난 경고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줄여 탈석탄사회를 실현하려면 2030년부터 연간 17조엔, 약 165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 열린 클린 에너지 전략심의회에서 2030년부터 정부와 기업의 연간 투자 규모가 적어도 17조엔 이상이어야 2050년 탈석탄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조 6조엔 규모인 현재 탈석탄화 투자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항목별로는 전력수단과 연료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데 5조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상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데 2조엔, 차세대 연료인 수소와 암모니아의 제조 운반 설비를 마련하는 데 3천억엔이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친환경 인프라를 새로 까는데도 4조엔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생산 거점 유치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디지털 전략에 3조엔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홋카이도와 규슈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쿄와 오사카 등의 대도시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송전선을 보강하는 데도 5천억엔이 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주택과 친환경차 구입 비용 지원 등
친환경 제품의 보급에도 4조 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년 신차의 50에서 70%가 전기차일 것으로 가정한 액수입니다. 수소와 암모니아는 기업이 정부 지원 없이 선뜻 거액을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꼽혔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업계와 항공해운업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지만 해외에서 생산을 일본으로 운송하는 공급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수소와 암모니아의 생산 운송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30년간 총 2조 2,500억엔의 투자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2030년에도 수소와 암모니아의 생산 비용은 천연가스나 석탄을 웃돌 전망이어서 자칫 거액을 쏟아부어 공급망을 만들고도 이익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경제산업성은 위험도가 높은 초기 단계에 관련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의 구조전환을 서두르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게 된 것은 막대한 국채를 짊어진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만일 코로나가 수습되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되든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8%를 넘고 다음 달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니 엔화 약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경제악화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려는 듯하지만 디플레이션이 해소되지 않자 일본은행이 ETF 매입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허울 좋은 경기 상승을 만들어온 데 대해 국민 모두가 호응해온 결과다. 히로유키 씨는 돈벌이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실적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가치관도 대처도 다른 개념이므로 별로 언급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와 경제는 행동 원리가 자주 상반됩니다. 비즈니스 논리로 경제를 보려고 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일본은 이후로부터 화석상을 받고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환경 크레디트 벌금으로 돈까지 뜯겼어요. 이유가 곤란해하고 있다고 해서 천연가스까지 그런 이유에 보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천연가스와 함께 화석상도 돌려보내주면 됩니다. 탈탄소 이건만큼 폐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탈탄소 정책에 따라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멈추면서 산유국의 증산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에서 원유가 부족해지고 휘발유 가격 등의 급등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탈탄소 이건만 챙기는 이런 구도는 본래 용납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탈탄소의 급선봉, 독일은 러시아 의존을 멈출 수 없으며 재생 가능 에너지가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이 탈탄소에 주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얼마나 말뿐인 집단인지 잘 알겠군. 온실가스 대책도 어느 정도 투자가 이뤄지면 분명 손바닥 뒤집듯 방향을 바꿀 것이다. 돈이 움직이지 않는 대책에는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이유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관계도 입과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 괴리될 것이다. 이게 이유의 실태로 천연가스, 원유를 지금 러시아로부터 지급이 멈추면 곤란하다 할 정도가 아니고 살 길이 막힌다는 뜻. 러시아가 루블화 지불을 강요하자 이유는 거부했다. 러시아가 공급을 막으면 러시아에도 상당한 타격이겠지만 이유는 그 이상일 것이다. 이제 탈탄소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임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나라는 세계적인 틀에서 배제되고 만다. 일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오는가? 일본 같은 나라는 당분간 자연에너지는 보조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세계의 추세는 원전과 석탄이 되고 있다. 석탄 화력의 가동률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원자력 또는 LNG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즉 원자력 발전소의 갱신 및 증설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 파리협정, 글래스고 합의, 평온하고 좋은 시절이었지. 이유가 청정에너지에 들뜬 덕분에 지금이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야.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